정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추진에 불교계가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격앙된 불교계 여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종교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공영역에 잇따른 종교 편향에 불교계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범대책위는 종교 편향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를 다룬 영화 나란말씀이 제작에 기여한 훈민정음 연구가 박혜진 작가가 월인 청강지곡의 미확인 노래들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내놨습니다. 나전칠기 거장 김영준 작가가 서울봉은사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작가는 황칠 작품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불교와 함께 해온 나전칠기의 세계화를 발언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김장 나눔전이 펼쳐졌습니다. 4,000포기 김치를 담가 2,000포기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추진에 불교계가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격앙된 불교계 여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심각한 종교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대하는 불교계의 격앙된 여론은 크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각급 불교기관과 조직이 잇따라 내놓는 성명서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상 기독교 성교음악인 캐럴을 대중화하는 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공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캐럴은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의미보다 연말 축제 분위기를 돋구는 음악 장르라고 문체부는 설명하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 색채가 짙은 음악을 국가가 대놓고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처입니다.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추진을 보고 너무 황당했고요.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두에게 이렇게 해도 되네?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기 때문에 특히 조계종이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대한민국 국교가 기독교임을 앞다퉈 선언하는 행위라고까지 지적하며 강력 대응책을 준비하는 배경과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최근 6개월 사이 벌어진 일들만 해도 정부 여당과 공공기관 등에서 문제가 됐던 종교 편향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시립합창단이 4년간의 공연음악 198곡 중 88곡을 찬송가로 채운 사실이 드러나 대구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고 8월에는 경기도 광주시가 불교 성지 천진항 코스를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겠다고 협약해 논란이 일자 결국 사업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유튜버 낄낄상해와의 협업 영상을 제작하면서 스님을 땅 투기꾼과 사냥꾼에 비유해 성직자 희화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징수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하는 등 심각한 불교 폄훼 발언으로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심려를 비춰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좀 사과를 좀 드리러 왔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네,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으니 다음으로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오늘 와주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추진으로 일고 있는 격앙된 불교계 분위기는 공적 영역에서 일상화된 종교 편향과 민족 문화 폄훼의 모습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이 대책위에 합류해 범종단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조계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점 등을 준비하는 등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불교계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끊이지 않는 종교 편향 정책과 사업에 맞서기 위해 조계종이 결성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가 범종단 차원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대책위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 4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불교계를 비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등에 관해 범종단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책위는 민주당의 정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 편향적 행위를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교계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말 나온 것을 유튜브에서 많이들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 스님들이 최장 스님이나 또 덕보 스님께서 나가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해서 아침 저녁 그 시간이 굉장히 아마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세히 좀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방송을 많이 듣더라고요. 하면은 박경수 아침 저녁 같은 거는 좀 출연해서 하시면 아주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내 29개 주요 종단이 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오는 8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불교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종단협은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종단협은 문체부에 캐럴 캠페인 추진 중단을 요청했지만 책정된 예산 때문에 올해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 불자들도 정부의 종교 편향 행위를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7대 종교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 이해 없이 정부가 특정 종교의 곡을 선정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한다는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캠페인이 또 다른 국민을 상처받게 하고 분열되게 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건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를 다룬 영화 나란말씀이 제작에 기여한 훈민정음 연구가 박혜진 작가가 월인 청강지곡의 미확인 노래들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내놨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철저한 기획 아래 신미, 수미 스님 등 10명의 고승대덕이 월인 청강지곡 편찬에 참여한 사실이 실증적으로 담겼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주상께서 새 문자로 친히 지어 내리신 월인 천강 지곡이요. 한글 창제 후 최초의 한글 활자본인 월인 청강지곡은 583곡으로 구성된 상당히 긴 분량의 찬불가입니다. 모두 상중하 3권으로 나눠 있는데 지금은 상권 194곡만 전해집니다. 하지만 박혜진 작가가 세조 때 펴낸 월인 석보에서 나머지 월인 청강지곡을 찾아내 500곡으로 정리해 원작을 거의 복원해냈습니다. 월인 석보가 25권 중에 5권이 찾아지질 않아서
그 83수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500곡을 한 곳에 모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월인천강 제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통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한 자리에 모아서 조명을 했습니다. 읽기 어려운 15세기 우리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조차 돼 있지 않은 만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다듬고 다듬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번역을 했고 15세기 고어를 지금에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겼고, 책에서 작가는 세종이 꿈꿨던 훈민정음 대장경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 월인천강 지곡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면에는 신미대사와 신미대사의 동생 김수온, 수미, 설준, 효윤 스님 등 학승 10명이 혼연일체가 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8학사들만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고 참여했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불교계의 해각존자 신미와 10분의 고승 대덕들이 창제 초기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더 규명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의 남은 83곡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이 어떤 자료를 참고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대사의 역할이 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많은 문자나 문자가 만들어진 과정에 불교계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을 또 깊이 있게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단이 큰 관심과 또 끊임없는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작가는 세종대왕이 수양대군집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도 책에 담았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복지특별보좌관에 서울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원 스님에게 복지특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복지시설과 학교 운영을 비롯한 큰 사찰 소임을 살면서 노고가 많음에도 특보를 맡아줘 고맙다며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법장사, 보문사, 봉황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총무원 기획국장과 호계원 사무처장, 총무원 호법부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서울 강서구 미타사 주지에 지만 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만 스님에게 미타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미타사 주지를 연임하게 된 지만 스님은 조계종 9대 11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인 제3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49일간의 행복이란 조각품으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암 씨에게 상장과 상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대에 갇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인권과 생명, 평화와 공존의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한 문화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고 신심을 증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우 수상은 회화 부문 박청용 씨의 만배와 공예 부문 송은선 씨의 철제 은입사 여의에게 돌아갔고 우수상은 회화 부문 행호 스님의 금강 반야바라밀경, 조각 부문 오삼록 씨의 건칠 지장 상현좌보살상, 공예 부문 조대용 씨의 여유가 받았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겐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겐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임성환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성, 창조성, 전통성, 신미성을 기준으로 공정히 심사해 수상작들을 선정했다며
수상권의 작품 중에 불교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모작 혹은 기존 문화재를 그대로 제작한 작품이 덜어 있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영준 작가가 서울 봉은사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작가는 이번에 황칠 작품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불교와 함께 해온 나전칠기의 세계화를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장엄한 불화, 그림 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검은 바탕이 은은한 황금빛은 보길도에서 15년 이상 자란 황칠나무에서 얻은 원액을 가공해 여러 차례 덧발라 구현했다고 합니다. 황칠이 칠하다 보니까 아주 그 오묘한 빛과 또 오칠과 다른 그런 또 매력적인 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광명의 빛을 자개의 빛과 황칠의 빛으로 저는 전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황칠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전칠기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영준 작가가 황금보다 귀하다는 재료로 새롭게 황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12월 4일까지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리는 천년의 빛 봉은사를 비추답니다. 기존의 다양한 나전칠기 작품에 황칠 작품이 더해지면서 우리네 전통의 오묘한 빛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조들은 나전칠기로 함을 만들어 불교 경전을 보관해 왔다며 나전과 불교 문화는 천년의 세월을 함께해왔다고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불교 문화하고 나전칠기, 오칠은 한 1000년을 같이 함께 해왔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나전칠기 함을 보면 우리 경전을 담는 함을 만들어 왔고, 그래서 나전의 역사와 우리 불교 문화는 함께 1000년을 이어왔다. 가로 2m 40, 세로 1m 20, 1년 반 공을 들인 대형 나전칠기 작품 심해는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백미입니다. 전복 소라 등으로 바닷속 풍경을 손에 잡힐 듯 생생히 그려냈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했던 작가는 미국 등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해 예술가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빌 게이츠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통의 나전칠기의 변신이 천년 고찰에서 더욱 힘차게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전남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새 기관은 지역 낙후로 빚어지고 있는 탐방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화엄사 권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관은 국도 18호선 종점부 변경과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국립공원 내 저탄소 배출 차량 운행, 화엄 주차장 정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김장 나눔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조계사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160명,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사는 종로구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 2,000포기를 전달했고 나머지 2,000포기는 사찰 대중공양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조계사의 참모습이라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을 보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18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빛골 광주의 한 스님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한 사찰. 마당 한켠에 쌀 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소중한 식량입니다. 소원정사 연꽃향기 자비나눔 본부를 설립해 소외 계층을 위한
자비행에 나선 지 벌써 18년째. 형편이 어려운 80대 노부부가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결심한 것이 자비 나눔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이 드시려면 하나 더 삶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승의 귀에다가 귓속말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 공양할 때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에 스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 모여난 쌀은 1톤 트럭으로 9대 분량,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스님의 뜻에 동참한 한 후원자도 겨울용 패딩 점퍼 100벌을 기증하며 온정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모여난 쌀과 방한복 등은 광주 서구와 남구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올해 생각보다는 작년보다는 모연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런데도 930여 가마가 모연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불자님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더 낮은 어렵고 힘든 부처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원 정사는 올 한 해 동안 지장경 사경과 사불수행에 정진하고 쪽방촌 봉사활동 등에 힘쓴 지장행자 10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제12회 연꽃상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봉사자 8분이 한 분 한 분이 큰 뜻을 가지고 스님 모시고 내년 6월까지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고생스럽지만 김장 나눔까지 하면서 더욱 노력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스님은 승보 공양과 지역 청소년 보교를 위한 기금 1,000만 원을 광주 불교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 계층과 함께해온 한 수행자의 자비행이 각박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